안녕하세요. 제이씨입니다. 우리가 투자하는 기업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기업은 자산의 형태로 존재하죠. 자산은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1년 내에 현금화 시킬 수 있으면 유동자산, 그렇지 못한 것들은 비유동자산입니다. 유동자산에는 상품 재고나 물건을 팔아서 생긴 매출채권 또는 은행 예금이나 단기성 금융상품이 있을 수 있습니다. 비유동자산에는 단기간 내에 팔지 않을 기업의 지분 같은 투자자산이라든지 공장이나 사무실 건물 같은 유형자산이라든지 특허권 같은 무형자산 등이 있습니다. 하나의 기업은 이렇게 여러 가지 자산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자산들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건 아니죠. 자산을 구성하기 위해 필요한 돈이 있었을 겁니다. 공장을 짓던 물건을 만들던 처음에 돈이 필요했겠죠. 기업은 이 돈을 구하기 위해서 두 가지 조달 방법을 사용합니다. 하나는 은행 같은 채권자에게서 빌리는 부채입니다. 부채는 이자가 발생하고 언젠가는 갚아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1년 안에 갚아야 하면 유동부채, 아니면 비유동부채라고 합니다. 나머지 하나는 자본입니다. 자본에는 자본금과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이 있는데요. 자본금은 기업이 주식을 발행해서 주주로부터 투자받는 돈입니다. 보통 기업의 액면가는 5,000원인데 이 액면가에 주식의 개수를 곱한 만큼이 자본금입니다. 그런데 보통 주식이 상장할 때 5,000원보다 더 큰 금액으로 팔리게 되죠. 이때 차익만큼이 자본잉여금이 됩니다. 예를 들어 액면가 5,000원짜리 주식을 공개했는데 시장에 상장할 때 만원에 팔린다면 차익인 5,000원 곱하기 주식 개수만큼이 자본잉여금으로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업이 사업을 통해 벌어들이는 돈은 이익잉여금이 됩니다. 주식을 발행해서 얻은 자본금은 기업 그 자체이기 때문에 채권과 다르게 기업이 갚아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자를 져야 할 의무도 없죠. 이 그림처럼 자본을 잘게 쪼개서 시장에 돈을 받고 판 것이 바로 주식입니다. 자본을 주식의 개수만큼 잘게 쪼갰을 때 한 개의 네모칸이 주식 한 개가 되는 것이죠. 이 한 칸의 크기를 주당 순자산이라고도 합니다. 기업은 자산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자산은 부채와 자본으로부터 돈을 조달합니다. 여기서 부채는 채권자 거, 자본은 주주 거가 되겠죠. 이런 자산, 부채, 자본을 나타낸 것을 대차대조표 혹은 재무상태표라고 부릅니다. 기업은 조달한 돈으로 구성한 자산을 이용해서 무엇을 할까요? 당연히 기업의 목적은 이윤을 얻는 것이니 자산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데 사용할 것입니다. 기업은 공장이나 사무실을 이용해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소비자에게 그것들을 팔면 매출액이 발생합니다. 이 중에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드는 데 들어간 매출 원가를 빼면 매출 총이익이 되고 판매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판관비를 빼면 영업이익이 됩니다. 기업의 영업활동과 관련이 적은 데서 생긴 수입은 더하고 비용은 빼고 나서 법인세까지 내고 나면 최종적으로 당기순이익이 됩니다. 회사가 장사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벌어들인 돈이죠. 이 과정을 나타낸 것을 손익계산서라고 부릅니다. 기업이 벌어들인 당기순이익은 어디로 갈까요? 자산을 이용한 투자의 결과인 순이익은 자본의 이익잉여금으로 회수됩니다. 그리고 자산의 크기는 부채와 자본의 합과 동일하기 때문에 자본이 증가했으니 이 돈은 자산의 어딘가로 배치가 될 것입니다. 이익잉여금이 늘어나면서 자본이 커졌기 때문에 주식의 한 칸의 크기, 즉 주당 순자산도 증가하죠. 이렇게 기업이 돈을 벌어 생긴 이득은 오로지 자본을 갖고 있는 주주에게만 돌아갑니다. 부채를 제공한 채권자에게는 정해진 이자만 주면 끝입니다. 이래서 기업이 망하지 않는 한 채권보다는 주식 수익률이 더 높은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기업이 자산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자산을 투자해서 번 돈이 다시 자본과 자산을 증가시키는 과정을 봤습니다. 기업은 이런 과정을 계속 반복하면서 생존을 이어나가고 덩치를 불려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다시피 기업이 주식을 발행해서 자금이 조달된 이후에는 기업과 주식 가격 간에 직접적인 연결고리는 없습니다. 주가가 오르거나 내린다고 재무상태표의 자본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보유한 자산의 가격이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물건과 서비스를 팔아서 돈을 버는 과정에서도 주가가 미치는 영향은 전혀 없습니다. 농심이 오뚜기보다 주가가 높으니 농심라면 먹어야지 이러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주가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오너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주가가 떨어져도 개인 투자자나 난리지 오너 입장에서는 주식을 팔 것도 아니고 회사만 잘 돌아가면 되거든요. 그리고 본인은 회사에서 고액의 연봉을 받거나 회사 돈을 마치 자기 돈처럼 쓸 수도 있고 말이죠. 물론 회사 평판이 나빠지거나 추가 자본 조달에 불리한 경우가 발생하긴 하지만 여전히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목적은 자본의 이윤이고 이는 곧 자본을 소유한 주주에게 이윤이 돌아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나마 최근에는 이런 인식이 퍼져서 조금씩 나아지고 있긴 합니다. 어찌됐건 도대체 주식 투자자는 주식으로 어떻게 돈을 버는 것일까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는 배당금입니다. 기업이 투자를 통해서 얻은 당기순이익이 자본의 이익 잉여금으로 쌓이는데 기업은 이 돈으로 공장도 더 짓고 재료도 더 사고 투자 활동에 사용한 다음에 남는 돈을 주주에게 배당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주이자 주식 투자자는 기업이 현금으로 주는 배당금을 통해서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나머지 한 가지 방법은 주식의 시세 차익입니다. 이익 잉여금이 쌓여가면서 자본이 커지는데 주식의 개수는 동일하기 때문에 주당 순자산이 증가합니다. 아무리 기업의 재무 상태와 주식 가격 간에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고 하더라도 주식의 가격은 장기간에 걸쳐서 언젠가는 자본의 가치에 수렴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당 순자산이 10,000원이었던 기업이 돈을 많이 벌어서 주당 순자산이 20,000원이 될 수 있습니다. 주가가 10,000원이었다면 주당 순자산이 따라서 바로 2배가 되면 좋겠지만 주식시장은 그리 정직하지 않죠. 1년 혹은 길게는 3년까지도 제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대부분의 주식 투자자는 여기서 어려움을 겪으며 답답해하다가 결국 나가 떨어지죠. 그런데 주당 순자산이 계속 늘어서 10만원이 됐다고 쳐보죠. 그래도 과연 주가가 만원에서 머물 수 있을까요? 게다가 배당금도 만원씩 준다면 어떨까요? 이런 경우에 주가가 만원에서 계속 머물러 있는 건 불가능하죠. 시장은 단기적으로 보면 멍청한데 장기적으로는 똑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워런 버핏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식시장은 단기로는 투표기계이나 장기로는 체중계이다. 따라서 기업의 가치가 증가하면 주식의 가격은 언젠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주가가 올라갔을 때 주식을 팔아서 상승한 가격만큼의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식 투자로 돈을 버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주식 투자로 돈을 버는 방법은 배당금과 시세 차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방법 모두 그 근본은 기업의 가치에 있습니다. 기업이 지속적으로 돈을 잘 벌어야 배당금을 주던 자본을 늘리던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가 해야 할 일은 기업이 얼마나 자산을 전략적으로 구성해서 투자를 하고 있고 얼마나 효율적으로 매출부터 순이익까지 잘 뽑아내느냐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업을 잘 골라내어 충분한 시간 동안 투자를 한다면, 즉 기업이 돈을 벌고 자산을 불리고 다시 그 자산으로 돈을 버는 걸 기다려만 준다면 주식 투자로 돈을 잃는다는 것이 더 어려울 것입니다. 이처럼 주식 투자로 돈을 벌기 위해서는 그림자 같은 주식 가격이 아니라 또는 희망찬 상상의 나래가 아니라 그 본질이 되는 기업의 자산 상태, 돈 버는 과정을 먼저 탐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린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이 두 가지는 기업을 평가하는 데 절대적으로 유용한 도구입니다. 앞으로 영상에서 자주 언급할 예정이니 자연스럽게 눈에 익히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만나요.